3인칭 행동 시점 삼행시 새 시리즈 녹화 날입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저희 동네 슈퍼에서 술 마시는 컨셉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새로운 황영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어나더 황영입니다. 황박. 쌍황 문피입니다. 모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황준철 박사입니다. 오늘은 약어로 황박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제 오른쪽에는 저희 황영이 나와 계십니다. 저희 황영이 대학 때 심리학을 전공은 했으나 한 걸로 돼 있어요. 공부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우리 황박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심리학 박사입니다. 맞죠? 정통 인문학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몇 개월간 물밑 작업을 좀 했습니다. 황영 잡는 어나더 황영입니다. 황박은 저하고 술 친구입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가끔가다 수다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있죠. 네, 여자들만 수다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남자들도 때로는 수다가 필요합니다. 둘이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낮술을 하면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취직, 재직, 이직, 퇴직,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요즘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다들 몰두하고 있고, 또 힘들게 취업을 해서는 직장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요. 적응 때문인지 본인의 꿈 때문인지 이직을 많이 고려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는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다들 창업에 관심도 많고요. 저희가 어찌됐건 저희 3명이 반백년 살았는데요. 저희 삼행시의 주요 시청자가 35세에서 44세의 남성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25세에서 34세의 남성분들이 주요 시청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고민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직장 생활에서 겪는 희노애락, 애호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우리 황박이라고. 네, 황박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저 카메라 보시고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황박입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하시죠, 우리 황박? 저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모 기업의 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심리학자로서 하는 일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무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뭐 거기에는 스트레스 관리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밑단을 만드는 전략들을 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뭐 갑자기 훅 들어와. 저야 이제 브랜드 중심으로 뭐 브랜드 전략 컨설팅 펌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름답게 꾸미는 브랜딩 작업이 아니라 상황을 돌파하는 브랜딩 전략을 짠다라는 걸 모토로 하는데, 그렇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훅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은 저기 좀 편하게 낮술을 마시면서 토크를 진행할 거고요. 저 보시면은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핫한 맥주 테라를 2박스를 사놨습니다. 참이슬도 1박스 사놨고요. 그다음에 저기 저 노란색 스타브루 캔고등어는 우리 고등어 형님 이승호 대표님이 PPL 차원에서 보내주신 겁니다. 병풍처럼 깔아달라고 했는데 좀 미약하긴 합니다. 저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럼 건배 한잔 하고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타셨네요. 일단 맥주를 먼저 맛을 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바로 소맥으로 들어오니까. 드립다 타버렸네. 오늘 양껏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수다 떤다고 하셨는데 주로 뭐 공통되는 주제는 뭡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우리 황박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용들이 궁금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또 제가 정서적으로 좀 힘들거나 좀 부대끼거나 할 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분석까지는 아니어도 편하게 저의 얘기를 들어주고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지를 설명을 잘 해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황박도 본인의 심리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투머치 긍정주의자인 저를 찾죠.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요즘 들어서 그걸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많고, 저는 벌써 회사를 운영한 지 올해로 16년
접어들었거든요. 구직자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내용들도 꽤 많아요. 잔소리가 되겠네요. 네, 뭐 잔소리일 수도 있고, 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황박은 이제 상담하실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어떤 고민들을 갖고 들어오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창기에 좀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남자는 수다쟁이다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남자는 수다쟁이에요. 근데 저희가 수다를 떠는 거를 좀 억압시켰죠. 그래서 왜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술자리가 길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맨정신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처음 접근을. 이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가드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수다쟁이가 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새벽 3시가 되건 4시가 되건 할 말은 끊임없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남자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이핑 때문에 남자는 전화 오래 하면 안 돼. 남자는 얘기 많이 하면 안 돼. 이렇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수다쟁이이어야 되고 수다쟁이임에도 불구하고 수다를 눌렀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회사에서 이 상담을 요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원하는지. 어쨌든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취직을 하고 이직을 하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안에서의 이제 조금 자잘한 이슈들을 보면 관계상의 이슈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걸 통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고민을 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 고민은 많으세요. 그리고 걱정도 많으세요. 그리고 생각도 무지무지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실천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던 생각들을 늘 10년, 20년, 30년 직장생활 하면서 고민만 하고 걱정만 했지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시점에서는 내가 그동안 뭐를 했지? 라고 해서 끝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나이가 꽤 드신 그 고참 부장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 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죠. 오버래핑 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젊은 친구들도 똑같아요.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직장 생활을 했어도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시작했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 그럼 저희의 과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삶은 어땠냐고 했을 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다 결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취직해서 그럼 너한테 그게 행복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막상 내가 취직을 했더니 그게 아닌 거죠. 다음에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야, 여기까지만 가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야, 회사만 취직해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결국 회사를 취직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데 별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도 없고 또 마음이 그렇게 딱 즐겁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됐고 어떤 방향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뭐를 건너면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그 고민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그 인생의 방향성이 흐릿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부분들은 그 흐릿했던 것들을 약간씩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서 다음 스텝은 조금 더 펌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나중에 인생은 정말 안정돼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터시네. 만약에 여기 만약에 흥 소장이 있었으면 그만쯤 얘기해 이랬을 거야. 우리 삼행시에 투머치 토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투머치 토커 전담이었는데 사실 오늘 주제를 정한 것도 우리 황박하고 둘이 술 마시다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됐어요. 황박이 술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입사한 친구들을 보면 아직도 청소년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청소년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죠? 발달 심리라는 심리의 영역이 있잖아요.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하나씩 발달 과제들을 수행하고 거기에 대한 완성들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커가면서 인간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다 딜레이 됐던 거죠. 저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좋은 대학을 취직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고 학업. 그래서 이 진학이라는 목표가 인생의 거의 70% 80% 에너지가 소비됐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의 20%의 에너지를 가지고 저희가 성장하고 발달,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것들이 계속 딜레이가 된 거죠. 20대가 돼서 회사에 들어왔는데 그게 다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럼 사실은 청소년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거고 저희는 그걸 발달이 딜레이 됐다, 스탑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100% 동의해요.
100% 동의해요.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과정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 너무 많이 쏟아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죽겠는데 어른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걸 하고 나면 어떤 리워드, 보상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상이 뭐냐면 좋은 대학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서울대나 이렇게 좋은 대학 다니는 애가 소개팅 가서 여자한테 까이면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왜 까였지? 공별심에서 서울대 가면 연애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어. 서울대 출신을 갈구거나 이런 얘기 아니에요. 꼭 이런 거 갖고 트집 잡는 새끼들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요즘 들어 우리 하영이 자기 검열이 좀 심해졌어. 뭐 어때 술 마시면서 하는 얘기.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는 게 있고 진짜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렇게 에너지가 앞부분에 되니까 이게 성인이 된다는 게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혼자 독립적인, 맞던 틀리든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혼자 독립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걸 성인이라고 볼 때 춘향전이나 뭐 아시잖아요? 로미오 줄리엣 다 15, 16살이라고. 그리고 시집장가 가고 성인이 돼서 살았던 거예요. 아니 우리 저 4.19 때 보면 사진 있잖아, 유명한 사진. 서울 수성국민학교 6학년 애들이 나와서 우리 선배 누나 형님들을 총탄으로 쏘지 마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럼 그때 하고 지금하고 전체적으로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거나 독립적인 인격체로 그 성인으로 살아가는 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의 요인들 다 섞이는 것 같지만 그건 발달 심리학 차원으로 제가 설명은 못 하겠으나 거긴 동의합니다. 정말. 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치 좀 꼰대가. 아 우리도 그랬겠지. 네. 그 꼰대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드는 게 50대 얘기를 잠깐 해야 되잖아요. 꼰대의 가장 대표적인 저희도 이제 가야 될 세대가 되는데 사실은 꼰대가 된다는 것도 발달 심리랑의 연결선상에 봤을 때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난 됐어 여기까지야. 난 다 큰 거야. 난 이미 다 이뤘어. 그래서 거기서 스탁이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회사 취직해서 한 2, 30년 정도 끊임없이 뭔가 성장하고 발달해야 되는데 한 2, 30년 딱 살아놓고 나 다 됐어. 나 이제 부장이니까, 나 차장이니까 야 내가 더 이상 뭐를 하니?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거기서 또 스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제가 TV에서 보는 많은 정치가 분들이 스탁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난 다 큰 거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딱 뻔하게 딱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만 하고 나만 생각을 하고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평가해버리고 근데 그게 이제 또 발달 심리에서 또 이제 앞단과 뒷단의 문제들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면 저희는 30대, 40대는 이제 시작인 거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를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많이 간과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1인 시대 할 때 데이비드 리스만 얘기하고 기억나세요? 네. 전통지향사회. 내부지향사회, 타인지향사회. 타인지향사회에서 이제 자기지향사회로 간다고. 자기지향사회는 내가 지어낸 말이지만 아까 황박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크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가치나 이런 것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아서 그렇죠. 서울법대 가서 판검사 되라. 이게 사실은 가장 전형적인 내부지향사회잖아요. 저는 50대 꼰대 말씀하셨으니까 50대 후반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동의하는데 사고가 없으면 요새 추세로 봐서는 한 85세, 90세까지는 보통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끔찍하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유병장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끔찍하다. 유병장수는 또 뭐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라고. 그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애지간한 젊은 애들이 경험한 건 내가 다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때그때 얘기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은 하는데. 그 말씀하신 꼰대가 된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결과론적 해석. 현재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게 꼰대의 좀 전형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이 마치 다 집어넣으면 대체로 다 맞거든.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할 건 듣기 껄끄럽고 즐거운 감정이 들지 않는 옳은 얘기를 배척하는 변명으로 꼰대라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러면은 꼰대 같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